안녕하세요. EBS 전속교사 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삼진구에서 강의하게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엄청 반가웠거든요. 저 여기 옆에 있는 진해여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근무는 진해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럼 삼진구에 가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영어 테마 특강이라고 하는데, 그래 수요일이면 아마 창제 시간일 텐데 동아리 활동 엄청 하고 싶을 텐데 내가 따단 나타나서 I'm here for you 하면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아이들의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영어 얘기와 함께 진로 이야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어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어요. 처음 영어를 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라는 게요, 우리가 노출되려고 하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 아르바이트의 조건은 절대 내가 공부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될 것. 저는요, 저희 동네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요. 20분만 치면요, 20분을 다 치는 것도 아니에요. 한 20분 정도 앉아있고 앞뒤로 몇 곡만 쳐주면 3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요.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 돈을 벌어서 영어책을 사보고요,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샀던 것 중에 하나가 미니 컴포넌트라는 건데요, CD가 틀어지고 라디오가 되고요, 그리고 테이프,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테이프가 2개를 넣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미니 컴포넌트를 사요. 오디오죠. 걔가 그 당시에 거금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손이 자주 가는 그 과자가 500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한 1,500원, 1,800원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당시 30만 원이 얼마나 큰지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 오디오를 사서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아침마다 라디오 방송을 들어요. 근데 공부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누워서 듣습니다. 누워서 들으면서 그래, 영어가 나오면 따라 읽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하고 잠이 오면 자기도 하고,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갑니다. 그냥 계속 흘려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영어로 꿈을 꾸기도 해요. 그러면 마치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해요. 어떤 날은요, 노래를 듣는데, 팝송을 듣는데 다 들리는 거야. 간주를 듣는 과정에서 어머, 내가 지금 1절을 다 이해했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2절이 나왔는데 한국 노래였어요. 영어를 한글로 한 거였지. 해서 또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또 얼마나 영어에 대해서 무지했었냐면,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교과서를 외우면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된대, 실력이 높아진대 그러는 거예요. 교과서는 좀 그렇고 재밌게 소설책을 한번 사볼까? 와이모 출판사에서 나온 소설책을 하나 삽니다. 카세트가 그 테이프가 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샀던 오디오에 넣고 탁 틀어요. 그래, 오늘부터 발음을 열심히 잘 따라 읽어서 발음도 좋게 하고 영어 실력도 좋게 해야지. 제가 기대했던 발음은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boy,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딱 트니까 Once upon a time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저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뭐야?
돈 아끼려고 네이티브 아닌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녹음시켜 놓은 거 아니야. 내 6,000원은 어떡하라고. 근데 소심했던 저는 몇 년을 가지고 있다가 버려버려요. 그 책을, 나의 동심을 짓밟은 그 책을 테이프와 함께. 지금 와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죠. 영국식 영어였는데 그때는 미국식 영어밖에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어머나 이게 뭐야 하고 버리기도 했었던 거예요. 좀 영어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냥 근거는 없지만 나는 뭐 모의고사 항상 만점 받으니까, 수능 만점 받으니까, 원어민이랑 이야기하면 외국에 살다 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난 영어를 좀 잘해. 드디어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미국에 가면 한 2달 정도는 silent period, 말을 못한대요. 한 2달 정도. 난 그런 게 어딨어. 난 준비된 사람이거든. 난 가면 바로 쌀라쌀라 잘할 거야. 갑니다. 전 미국에서 아주 조용한 사람이 돼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수줍은 아이로 바뀝니다. 아니, 미국에 딱 갔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테이프에서 들었던 그런 발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좌절스러운 건 뭐였냐면 제가 영어를 배우려고 사실 조금 불손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가요. 참고로 저는 파라미타 불교 동아리 담당 교사입니다. 그때 가요. 근데 우리 조에 앉은 켄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동굴 목소리인 거야. 일주일 동안 룸메이트랑 이야기하고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해서 나 이제 귀가 좀 들리는 것 같아 하고 교회에 가서 그 아저씨랑 이야기를 해요. 매주 좌절스러워요. 조를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 얘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끝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한국에 와서요. 이제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시험을 쳐볼까? 토익 시험을 칩니다. 영어 듣기는 만점이 나옵니다. 그래, 켄 아저씨의 도움이야. 내가 그걸 얼마나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듣기는 만점이 나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도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다른 선생님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영어 시험을 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읽기는 그래도 학교에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조금만 하면 몇 문제를 더 맞출 수 있기는 한데 듣기는 안 들려.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영어 듣기랑 읽기 지문을 비교해 보면요, 듣기가 훨씬 쉬워요. 스크립트를 보면. 들을 땐 안 들릴지라도. 그럼 듣기가 되면 그래 스크립트가 훨씬 더 쉬우니까 듣기가 읽기보다 더 쉽겠지라는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듣기의 맹점은 뭐냐면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근데 들리는 사람은 다 들려요. 중간이 많이 없어요. 요것만 딱 넘어서면요, 여기서 잘 안 내려와요. 근데 이런 시도를 안 하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거예요. 요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요, 오늘은 듣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듣기에 관한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아유미라는 가수 아세요? 일본인 가수?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노래를 듣고요, 노래를 듣고 그 가사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패널들이 앉아가지고 노래를 듣고 가사를 막 쓰면 맞았다 틀렸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유미가 맨 끝에 나온 패널이었고요. 노래는 마루치 아라치.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달려라 마루치 나라라라치 마루치 아라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노래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 맞췄어요. 아유미만 맞추면 돼요. 마지막 부분은 뭐?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 너무 쉬워. 틀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신이 났어. 아유미만 맞추면 돼. 아유미한테 물어봅니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은 없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짜잔. 딱 칠판을 들었습니다. 그 칠판에는 말 웃지 않았지 말 웃지 않았지 야. 그래서 그 땡 탈락됐어요. 그 팀은.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듣기를 할 때 배경 지식이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듣기의 과정은요, 읽기의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들으면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 중에 한 가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배경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 나오면요, 쉽게 알아들어요.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오래 들어도. 제가 미국에 가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던 이유는 거기에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테이프에는요, 주제가 하나예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어때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핵심이 없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절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제 알고 있고 소재를 파악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대박 났어요. 왜? 수능이 어디서 나온지 다 알거든요. 영어 연계교재 듣기 부분은 고교 영어 듣기 하고요, 수능 완성 실전편이 있어요. 수능 완성 실전편에 영어 듣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꼭 나옵니다. 듣기 17문제 중에서요, 15문제가 연계가 돼요. 과거에 그렇게 연계가 됐었어요. 뭐 이번에는 얼만큼 연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적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슷하게 나오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대박 났다고 이야기를 할까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 그림 어때요? 비슷한가요? 자, 6번 문제예요.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요, 수능 완성 5회 6번 문제예요. 그림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 단순화됐나요? 파라솔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화분의 위치가 조금 달라졌어요. 창이 조금 작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근데 대략적으로 비슷한 그림입니다.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능 완성 실전편에서 나왔던 부분에 We need to find places to hide the candy for the Keys treasure hunt 라는 문장이 수능에선 We just need to find some places to hide the candy for the Keys treasure hunt 라고 나왔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 같나요? Keys treasure hunt를 위해서 사탕 숨길 장소를 찾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완성에서는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I'll sit on the armchair next to the table and pretended there's no candy in the basket. 여기 앉아서 없는 척 할게. 수능에서는요,
I'll sit in the chair beside the table and pretend nothing's there. 없는 척 할게. 똑같이 나와요. 의자에 앉는 것까지 똑같아요. 또 수능 완성에서 The small water fountain behind the flower pot would be a good place too. 라는 문장은 Would the water fountain next to the steps be good? 이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How about putting the remaining candy near the bunny? 라는 문장은 We could put the rest of the candy inside the hat in the bunny's hand. 라는 문장으로 나와요. 수능 완성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이 그림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졌을 거예요. 우와, 내가 한 문제 맞췄어. 라는 기분으로 나머지 부분도 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요,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교 영어 듣기 92페이지에 있는 7번 문항과 2015학년도 대수능 9번 문항이 연계된 문항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 빼고 다 연계해요. 다 똑같아요. 계산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고교 영어 듣기에서는 That carrot cake looks delicious. How much is it? 수능에서는 That cheesecake looks delicious. How much is it? 당근 케이크를 사는 것과 치즈 케이크를 사는 문제로 나왔어요. 고교 영어 듣기에서는 그 다음 문장이 It's $25 for the whole cake and $6 for a piece 라고 나왔고요. 수능에서는 It's $30 for the whole cake or $5 per piece. 전체가 얼마이고 한 조각이 얼마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 Would you like ice cream on your cake? 이라는 문장과 Would you like ice cream cake with your cake? 뒤에 on your cake과 with your cake 이 차이만 있는 문장이 또 등장을 해요. 선생님 정말 장난하는 것처럼 paraphrasing 한 것처럼 그대로 나왔잖아요. 선생님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 있는 문항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많이 제가 찾아온 문제 중에 이건 정말 많이 연계가 된 문제고 어떤 부분은 주제나 소재 이 정도만 연계된 부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이것 두 개만 공부하면 나는 영어 듣기는 만점인걸. 그렇다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많이 들으면 귀가 뚫릴까요? 스크립트는 보면 안 될까요? 스크립트를 외워야 할까요?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 질문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영어 듣기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Hi, nice to meet you. I'm Seung-hee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쪽도 Hi, I'm Tom 하고 난 다음에 제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Seung-hee? No, I'm Seung-hee. Seung-hee? No, well, S-E-U-N-G-H-E-E, Seung-hee. 그러면 승기. 짜증나지만 그냥 승기로 그냥 살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걔랑 다시 만날 거 아닌데 뭐. 그래서 어떤 애들한테는 숭이이기도 하고 어떤 애들한테는 승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새로 받아들이는 음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일도 있냐면요. 싱가포르에 가서 레스토랑에 갑니다. 물이 필요해요. 웨이터를 불러요. I'd like to have a cup of water, please. What?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I want water,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들어요. 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해볼게.
water please. 아, water. 바로 물이 나옵니다. 아, 발음하는 대로 들리는구나. 그죠? 그런 경험들,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들으면 귀가 뚫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보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중국어 할 줄 알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삼진고 학생들은 일본어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중국어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인처럼 좀 생겨서. 중국인으로 오해를 좀 많이 받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애가 저한테 막 뛰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중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보통은 외국 나가서 중국인처럼 생겼다 아니면 한국인처럼 생겼다 그러면 혹시 한국인이세요? 아니면 Are you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하고 한국에서 왔어요. I'm from Korea 하면 저도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정말 뛰어와서 저한테 중국말로 얘기했어요. 너는 보나마나 중국인이다 이거죠.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를 좀 안 했었는데 요새는 한번 시도해볼까? 얼굴도 중국 필이 나면 중국어를 잘하면 좀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국어를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는요. 这个多少钱 이라는 문장이에요. 너희들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这个多少钱 두 번째 거 太贵了太贵了 세 번째 거 便宜两包便宜两包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몇 번째 거 얘기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太贵了 중국어에 귀가 뚫렸네.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太贵了가 두 번째인 건 알지만 이거 무슨 뜻인지 아나요? 몰라요. 귀만 뚫리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계속 들으면 뭐해? 영어도 내가 따라 읽을 줄 알면 뭐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맨 위에 거는요, 이거 얼마예요? 두 번째 거는요, 비싸요. 세 번째 거, 좀 깎아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나중에 중국 가면 써보세요. 자, 이런 것처럼요, 듣기만 해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미국에 있을 때예요. 엄청 피곤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아까 중국어를 듣는 듯한 느낌. 영어가 막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난 모르겠어. 난 네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제 룸메이트가 엄청 착한 애라서 저를 친구들 만나는 데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럼 걔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전 영어를 배우러 왔으니까 그래, 무슨 얘기를 하는지 꼭 알아듣겠어. 엄청 긴장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막 단어가 막 들려요. 그러다가 저는 잠에 듭니다. 그러면 제 룸메이트가 나중에 깨워서 데리고 가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많이 듣는다고 그냥 귀가 뚫리지는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스크립트를 봐야 돼요. 스크립트를 봐야 되는데 스크립트를 보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It's really uncomfortable to walk in them. 뭐라고 하나요? It's really uncomfortable to walk in them. 이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들으셨어요? Walk in them. 무슨 뜻이에요? 걸어가다. walk라는 동사에 ing 붙어서 분사 형태, 현재 분사 형태로 나온 거야. 대단한데? 알고 보면 walk in them이에요.
It's really uncomfortable to walk in them. walk in them이라는 표현은 약간 walking them처럼 비슷하게 들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여기서 walk in them이었죠. 여기서 them은요, 팬츠를 뜻해서요. 정말 불편해, 그거 입고 걸어가기가 라는 표현이었어요. 스크립트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아, walk in them이 아니고 walk in them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또 다시 한 번 더 다른 문장 들어볼게요. Let me take your measurements.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저씨가? Let me take your measurements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여드릴게요. Let me take your measurements. 무슨 뜻이에요? 응? 뭐라고요? 네 치수를 내가 좀 제게 허가해줘. 뭐 이런 말인가요? 자, 여기서 take your measurements라는 표현을 모른다면 이 문장이 들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measurements라는 것은 치수예요. 그래서 let me take your measurements 하면 네 치수 좀 잴게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장 또 들어볼게요. Also, there's an ink stain on this shirt. 이제 자동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죠? 듣자마자. 뭐라고요? Also?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우리 친구들이? 너희도 샤이해졌니? 갑자기? 나처럼? 내가 미국에 갔던 것처럼? 자, 옷에 뭐가 묻어 있대요? 잉크가 묻어 있대요. 물론 다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일부는 들은 거죠. Also there's an ink stain on these shirts 라고 했어요. ink stain, stain이 뭐예요? 오염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잉크 자국이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들으면서요, 내가 발음을 제대로 들었는지 항상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들어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반복해서 듣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외우면 좋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와이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사서 외우려고 했다. 영어를 외우면 좋아요. 듣기에도 좋고 말하기에도 좋아요. 일반적인 영어 실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보세요. 제 딸아이가 33개월인데요. 말을 엄청 잘해요. 어머, 얘가 어떤 이런 말을 하지? 알고 보면 제가 한 말이에요. 그대로 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남편한테 막 화를 내요. 그럼 짜잔 나타납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몰래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짜잔 나타납니다. 엄마,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하나씩. 이 말들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들은 거예요. 아마 어린이집에서 들었겠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다 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얘기하시죠. 어머님,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도 다 알아요. 외우고 모방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언어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스크립트를 막 써가면서 외워야 될까? 우리가 사회과학 공부할 때처럼 뭐는 뭐고,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영어 듣기를 공부해야 하냐면요, 처음에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들으면서. 이때는 스크립트를 보면 안 돼요. 집중해서 시험 칠 때처럼 문제를 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채점을 해요. 그 이후에 꼭 스크립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들렸던 부분,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내용, 체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look up and say와 shadowing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스크립트를 외우는 겁니다. 룩업 앤 세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보고 말하기. 자, 룩업 앤 세이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제가 룩업 앤 세이를 하는 거예요. Great. When can I pick up these pants and shirts? I'd like them by Thursday. Look up and say예요. 문장들을요, 제 눈에 담아서 외워서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구문을 외우는 겁니다. 입에 익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I'll try my best, but just give me a call on Wednesday evening, and I'll let you know for sure. 이게 익숙해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자, 근데 이거는 스크립트가 있어야지 보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짜투리 시간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쉐도잉이에요. 쉐도잉은요, 쉐도우가 뭐예요? 그림자죠? 목소리를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통번역 하시는 분들이,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하세요. 연습으로. 이거 하면요, 영어 실력이 많이 오르는데 우선 발음이 엄청 좋아져요. 발음이 좋아지면 내 발음이 좋아지니까 네가 말하는 것도 다 들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쉐도잉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When can I pick up these pants and the shirt? I'd like them by Thursday. I'll try my best, but just give me a call on Wednesday evening, and I'll let you know for sure.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따라 읽는 거예요. 놓치면 다시 들었던 부분에서 들리는 부분부터 다시 따라 읽으면 돼요. 여기에서 핵심은 제가 말하는 거랑 저 미국인이, 외국인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말하는 거랑 똑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 자, 그럼 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When can I pick up these pants and the shirt? I'd like them by Thursday. I'll try my best, but just give me a call on Wednesday evening, and I'll let you know for sure. 그냥 여러분이 스크립트 보고 확인까지 했으면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면 돼요. 따라 읽으시면 돼요.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도 뚫리고요, 이해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방금까지 배웠던 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Hi. Hello. How can I help you? These pants are too long for me. It's really uncomfortable to walk in them. I see. Let me take your measurements. Do you usually wear high heels like these? Yes. Okay. How does this look? Can you make it a little shorter? Sure. How's this? Perfect. Good. You can go behind that curtain and change now. Okay. Also, there's an ink stain on this shirt. Can you remove it? I think so. Great. When can I pick up these pants and the shirt? I'd like them by Thursday. I'll try my best, but just give me a call on Wednesday evening, and I'll let you know for sure. Okay, thanks. 답은? 몇 번? 답은 3번. 세탁소 직원이에요. 옷이 길어서 수선해 주고요. 그리고 잉크스테인이 있어서 지워 주고요. 그죠? 우리 같이 확인했었는데 들려야 하는데 어떡하지? 자, 그러면요, 이 문제는 선생님은 이렇게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랑 관계 문제는 짝이에요. 둘이 세트예요. 장소로 나왔던 문제가 관계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관계 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장소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듣기 포기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특히 여기 3학년뿐만 아니라 1, 2학년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부터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수능 아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지문이 있어서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수능 특강 155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해석해 줄게요. Ensuring that the process of learning is self-enjoyable is, in part, the responsibility of each student. 자, 아마도요, 배움이 행복하다라는, 배움이 즐겁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몫일 거예요. Especially in college and graduate school. 대학교나 대학원의 학생들에 있어서는요. 그때가 언젠가요? Where they have more independence. 독립심을 가지게 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 그 시기에 아마 배움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 학생들의 몫일 것입니다. Yet, by the time students are mature enough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education. 하지만요,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mature, 성숙했을 때가 되면요, most have already internalized the inability to enjoy what they are doing. 그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그들이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대학생, 대학원생이 되면 배움의 책임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는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대요. They learn from their parents. 그들은 그들 부모님한테서 배웠어요. That grades and prizes are the measure of success. 성적과 상이요, 성공의 척도라고 배웠을 거래요. That their responsibility is to produce outstanding report card rather than to enjoy learning for learning's sake. 뭐라고 배웠을 거냐면요, 그들의 책임은 뛰어난 성적표를 받아오는 것이라고 배웠을 거래요. 뭐 하는 것보다요? 배움을 즐기는 것보다요. Educators, teachers, and parents who care about helping children lead happy lives. 자, 교육자들요.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같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교육자들은요, must first themselves believe that happiness is the ultimate end. 자, 뭘 알아야 된다고 하나요? 그들 스스로가 행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hildren are extremely sensitive to cues and will internalize their educator's belief even when these beliefs are implicit.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너무 세심하대요, 민감하대요. 뭐에 대해서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그러한 마음, 믿음이 직접적으로 얘들아 성적이 제일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글은요, 교육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자들한테. 행복이 배움의 목적이라고 느끼고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배움의 목적이 즐거움이라고 알려주세요 라는 글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나는 과연 배움을 즐겁게 느끼고 있는가, 나는 즐거워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인간의 수명이 20년이었어요. 지식의 수명은요, 60년이었습니다. 한 번만 배우면요, 세 세대를 그 지식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고요, 지식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우리는 100살까지 사는데요, 우리가 배운 지식은 20년을 채 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임용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하는 애가 노는 애가 열심히 하는 애를 못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애가 똑똑한 애를 못 따라가. 마음이 아프죠? 근데 똑똑한 애가 즐기는 애를 못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청해 보세요. 제가 2번째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3번째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이에요. 지지고 볶고 엄청 싸우고, 학교 오라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요, 내가 여기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에요. 저 친구들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돼서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저 어디 합격해서요, 뭐 해요? 누구는요, 어디 캐나다에 가 있고요. 누구는요, 뭐 칠레에 가 있고요. 봉사활동도 갔고요. 무슨 상도 받았고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엄청 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어머 축하해 하면서 2%는 치,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는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정말 내 자식 같아요. 잘된 모습을 보면 정말 잘 됐다 싶어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기숙학교잖아요. 그죠? 아마 엄마 아빠 보는 시간보다 선생님 보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고민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캔커피 하나 사가지고요, 캔커피는 사랑입니다, 하나 사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궁금함도 풀고요, 힘든 점도 풀고 오는 그런 삼진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삼진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